제가 저번 주에 좀 바쁘게 지냈더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유학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안 나오시는 날? 꽉 찰 줄 알았더니. 오늘 처음 온 학생 계세요? 처음 오는 사람? 없어요? 처음 온 사람 뭐 줄 나올 때 없네요? 처음 온 사람이? 자, 오늘 이제 유학집으로 첫날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그 색연필 드린 거 이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지울 수 있도록. 이게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볼펜으로 짝짝 그었는데 별게 없는 것도 있거든요. 또 이해를 하고 나면 중요한데 이해를 하면 나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우개를 지니까 다 지워지진 않죠.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복습을 안 하면 싹 지워져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이제. 복습 좀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제가 갈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것보다도 더 빨라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외우면은 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쌓이질 않아, 이제. 근데 이해를 하면 느린 것 같은데 굉장히 계속 쌓여서 빨라지죠, 이제. 5월, 6월까지도 아직도 이제 이론 거, 제가 설명하는 거 이제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잘 들으시고, 몰라도 돼요. 다 암기를 못 해도 돼요.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듣는 거예요. 7, 8, 90부터 본격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6월에도 어느 정도 이제 안 외워서 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요령을 말씀드릴 때, 그럼 이제 그 팁을 가지고서 이제 외워보는 거예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자꾸. 그러면서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하면서 7, 8, 90에 본격적으로 외우고, 그 전에 여러분들 이해가 바탕이 돼 있으면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쉬운 것들이 나왔구나.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와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나왔다. 상식으로 푸는 게 나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해를 한 사람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못하고 암기하는 사람들은 상식으로 푸는 게 없죠. 그냥 기억나면 시험 전날 본 거는 맞추는 거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본 거는 못 맞추는 거고, 그런 거지. 계속 외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제 5월, 6월까지도 이해를 위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해가 좀 더 쉬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느린 분이 있어요. 그냥 나는 딱딱딱 암기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 가지고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시험 통과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양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2페이지.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정의 또 있습니다. 용어정의는 다 공부해야 돼요. 무슨 용어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용어정의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거, 시험이 너무 소외된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꼭 언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공부해야 됩니다. 사타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광역도시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장기 발전 방향인데, 광역도시라는 말 없고 이제 광역계획권 하는 말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 즉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광역권, 넓은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거에 대응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계획이 있죠. 근데 도시군 계획에서도 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살림살이와 관련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하는 게 있고, 이에 대응해서 도시군 계획이 있어요. 근데 도시군 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틀렸죠. 광역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하는 말 말고서는 둘 이상의 도시군을 연결할 때만 광역 그랬어요. 그래서 광역시설 이런 말 하면 도시군 둘 이상이 관계될 때 광역시설 이런 말 씁니다. 광역 하는 말. 이것뿐만 아니고 어디든 간에 뭐 광역 나왔다면 둘 이상이 관계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각 도시군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랬죠. 별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종합계획이다 그랬어요. 종합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랬고, 이것에 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거 말고도 도시군의 온갖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장기계획과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환경, 교통, 수도 하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니까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광역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군에 연결되는 광역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각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만약에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이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집에서 이제 인강 보시는 분들, 집에서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나가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학원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는 게 집중력이 훨씬 높아요. 집에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라고는 단정하는 것은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지금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극을 줘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변에 여러 사람을 봤는데 집에서 하는 사람하고 학원에 나가는 사람하고 합격률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학원에 못 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선택의 여지에서 안 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나가서 자기가 의지가 약한 거를 나가서 강제적으로 구속당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집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 꼭 나가서 해야 되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우리 학원에서 그랬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7, 8천 명은 금방 가는데 10,000명은 더디게 가고 10,000명이 좀 넘겠지만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10,000명이 좀 넘을 거다 이런 말 우리 학원에서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좀 통밥이 좀 강한데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심한 독감이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뭐 제 말하고 제가 뭐 의학적으로 검증 안 했지만 제가 보는 그냥 자료 가지고서 판단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물론 조심을 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여러분들 가급적 좀 앞에 앉는 마스크도 좀 쓰고 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지방 다니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저는 아예 대구를 안 가고 있는데 아예 몇 달째 안 가고 있는데 위험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저도 또 모르는 거고 이제 제가 더 조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걸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리니까 조심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뭐 밀폐된 공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뭐 안 걸리고 혹시 모르는 걸 대비해서 많이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혹시 나올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너무나 걱정이 매몰돼가지고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건 안 되겠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집단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에 그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냥 학원이 없어요. 거기는. 있어도 아주 좀 부실한 학원들이 있다가 없어졌다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여건이 어려우니까 좀 합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된 분들은 뭐 대단하신 분들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꼭 나와서 같이 이제 경쟁도 하고요. 힘들 때 좀 자극도 받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나오기를 당부하겠고,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계속 강의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그 서열 관계를 봤는데, 5번부터 먼저 볼게요. 간단한 거. 국가계획이 있어요. 그럼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이 있을 때 가장 우선되는 계획이 뭐다? 국가계획. 근데 국가계획과 여기 있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과 서로 내용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면 뭐가 우선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우선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있는데 무엇에 따라 누가 수립하는가 몰라도 돼요. 그런데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건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과 무관하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거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겠고 다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이다. 근데 용, 기, 지, 도가 있습니다. 용은 용이 있는데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 관리계획이죠.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근데 용도 구역은 이제 개도시 수입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이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규제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보존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규제하는 특별한 또 계획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이것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용기 지도의 마지막 도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양이 너무 많아서 국토계획법에서 수록하지 않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배운다 그랬죠. 그거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것, 도시군 관리 내용이 아닌 것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그냥 밋밋하게 맨날 그냥 용지지도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면 다음에 안 봐도 돼요. 이제 정확히 됐다 내가 그러면 안 봐도 돼요. 근데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구역 하는 말 붙어 있으니까 용도구역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도시 국토의 계획에 관한 파트 끝나고 나중에 개발행위 하는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 공부하는 거죠. 머릿속에 있죠?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 기반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것도 지문에 가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시험에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내다 보니까 이제 주택법에 있는 규정을 내는 경우에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이런 거 내는 경우도 혹시 있었어요.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워낙 별개의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것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 거의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모르면은.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게 답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팁을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까지 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건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어졌는데, 뭐 지금도 교재에는 정확하게 쓰고 있는 교재들이 있는데, 지문 중에 하나 정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나왔는가? 이게 처음에 이제 행정법 교수들이 출제하러 들어가면서 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정계획 일정이거든요. 근데 행정계획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행정법 영역이지 우리 중개사가 알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는 행정청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행정청 외에 우리 국민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그런 행정계획이 있긴 있거든요. 그게 현대국가에서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직접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 이럴 때는 우리들의 토지 이용에 관한 내용이 직접 결정이 되고 좌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특히나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것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럴 때는 행정쟁송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효다, 취소해야 된다 하는 걸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더 깊이 들어간까지는 알 것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관리계획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뭐 이 정도 아시고,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것도 시험에서 거론이 돼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공부하겠지만, 지형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효력 관련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무슨 행위를 했다 하는 행위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건 이제 모르더라도 2번 지문, 외가로 2번에 있는 거 읽으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겠죠, 이제. 행정쟁송이 대상이 된다, 이 말로 그냥 맞다 하는 정도. 중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초창기에 단독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국가계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 광역계획, 도시군계획 관계. 1번, 광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고, 서로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해요? 국가계획이 우선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것이 이제 2번이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1번은 기본계획은 기본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광역은 그 말이 없다 보니까 기본이 우선하지 않는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어디의 기본이에요? 도시군의 기본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의 기본이고 하니까 광역도시가 우선한다. 이렇게 헷갈리지 말도록. 글자만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조금씩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말씀드릴 때 이해를 조금씩 해주시면 더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우는 거고요. 지금쯤 뭐 이 정도는 정리가 다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된다. 맞죠? 여기 가운데인가?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서열관계 한번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한번 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먼저 도시군 계획에 용기지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용기지도의 2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죠. 그 기반시설의 내용이 이제 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험의 유형이 앞에 있는 거 법률의 규정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보다 대통령령에 있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외울 게 아니고 이제 교통시설을 하면 무엇에 해당되는가 연상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연상되는 것들 답으로 처리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을 물어봐요. 안 되는 것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제 운전학원이 없어졌다가 이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하면서 이제 복구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는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운전학원이 필요한데 다시 없앴다가 살리려고 하니까 좀 멋쩍었는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지문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답은 처리가 안 될 거예요. 뭐 운전학원, 면허시설의 교통시설인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시설입니다. 이해하고 좀 헷갈릴 만한 게 있었죠? 7번 폐차장 이것은 교통시설 아닙니다. 건축법에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거 맞죠? 자동차 관련된 거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수단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폐차장은 1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교통수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폐차장은 준비가 아니죠. 교통수단 운명이 끝난 것을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 폐차장이기 때문에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 그렇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본 김에 몇 가지 더 보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것은 틀릴 사람 없을 거고요.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하는 것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 지문 중에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고. 폐기물이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이걸 재활용하게 되면 환경 오염을 억제하는 성격 분명히 있겠죠. 뭐 전기라도 적어도 절약을 할 거예요. 분명히. 빗물 이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인데 그냥 빗물 시설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무슨 시설입니까? 환경 기초시설. 그리고 뭐 폐기물 처리나 하수 처리나 비슷할 수 있죠. 하수도 하는 것도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뭐 수질 오염 방지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간시설, 광장, 공원, 공공공지, 녹지, 유원지 하는 것들이 뭐예요?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아니죠. 공간시설이고요. 자, 한번 유통공급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뭐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딴 생각이 아니고 강의와 관련된 생각인데 아무튼 제가 나중에 좀 학원 당부에서 좀 공지를 좀 부탁을 좀 할 게 좀 있어요. 좀 제가 신경이 막 자꾸 딴 데 쓰여가지고 제가 자 유통 공급시설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거 맞죠? 유통 공급이라고 알려주니까 공급에서 연상할 수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같은 거.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도 역시 공급 설비. 그리고 공동구는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공동구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이것도 공급시설. 뭐 시장은 유통시설 충분히 되겠고, 방송통신시설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정보를 공급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유통 공급시설. 그러니까 방송통신만 약간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유통공급이라고 알려주면.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체육시설을 제가 줄여서 썼지만 사실은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하는 거기 때문에 답으로 처리 안 돼요. 그 공공이란 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냥 4번에 공공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체육시설도 붙어 있네요.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이제 뭐 문화시설이니까 또 문화시설이 있겠고, 공공이니까 학교 공공청사 있겠고,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하는 것들 공공시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도 공적인 섞여 있는 공공시설이 있겠지만 여기 4번에 있는 것들을 다른 데 갖다 붙일 곳이 없어요. 도대체가 청소년 수련시설, 직업훈련시설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나올 게 별로 없고, 이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하는 게 이제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게 있었습니다. 현대국가는 사회복지국가, 문화국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문화재 보호하는 취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맞는 걸로 처리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재 보호 같은 것들이 없는 데서 출제인들이 언급하진 않아요. 만약에 없는 데서 언급을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있는 데서 그냥 이것도 있다 이렇게 내거나 있는데 없다 에 내거나. 그래서 사회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임대인 보호하는 것 이것도 우리 국가의 정책 방향에는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 보호하는 것이 취지가 담겨져 있다 하면 맞고, 임대인을 무시한다, 홀대한다 하면 틀렸고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시설 나오면 그냥 맞는 걸로 처리하면 되는데, 딱 한 군데 이제 도시개발법에는 환지로 조성된 것 또는 수용 방식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급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감정 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해도 부당한 혜택이 아니겠어요. 임대주택 건설 용지 같은 것들.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근데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싸게 공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유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제 거기만 주의하시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나왔다 하면 맞다. 주택단지에는 복리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복리시설에 사회복지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냥 어디는 들어간다. 쓰지 마시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쓰면 다 중요하다고 여러분 느껴져요. 저는 오히려 더 쉽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쓰다 보면 그걸 중요하다, 그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지 말라고 내가 강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말라고.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시설, 방풍, 방조, 사방시설, 화재라든가 바람을 막는 것 다 방제시설 되는데, 유수지, 저수지 같은 것들도 이제 홍수가 피해 막을 수 있고요. 하천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천은 뭐예요? 방제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에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이번에 코로나19가 무슨 뭔가를 잘못 먹어서 그렇다, 박쥐 같은 거 먹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도축장은 분명히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된 건 맞겠죠?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겠죠.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내는 것들,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치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체도 함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 신체, 질병 관련되겠죠. 보건위생시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어가 제일 들어맞지 않는 게 이거지. 장사시설. 보건위생시설 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분류한 겁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제일 어려운 거죠. 지금 설명을 듣고 기억을 해주시고. 도로나 자동차 정류장, 광장의 종류에서 도로의 종류는 외울 거 없어요. 무슨 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정류장은 뒤에 정류장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터미널, 차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차량들이 좀 모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정류장. 근데 광장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교통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암기를 어렵게 하는 게 없이 광장에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냥 광장. 도로에는 도로. 자동차 정류장만 정류장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설입니까? 공간시설이죠. 공간시설. 광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교통광장은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그냥 광장의 종류,
도로의 종류하면서 이렇게 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위에 연결까지는 안 했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광장은 공간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광장은 공간시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재밌게 생각하는 출제이 들어가면 낼 수 있어요. 교통광장 해놓고 교통시설에 교통광장 이렇게 놓으면 얘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광장은 뭐예요? 공간시설 이런 정도.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7번 이제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 결정한다고 했죠. 자, 도시군 관리구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얘를 또 뭐라고도 불러요? 도시군 계획시설. 좀 더 길게 말하면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가 결정된 시설 이렇게 말하는데 줄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시설. 근데 도시군 계획 중에는 기본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또 관리도 빼도 상관없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해도 충분히 우리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구나 이렇게 용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그대로 읽으면 돼요. 기반시설 중에 어떻게 했어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합해서 또 뭐라고요?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지 않고 시설 빼서 도시군 계획 사업. 말을 줄일수록 더 상위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최근에 단독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여기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공공재로 성격이 강한 것들.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뭐예요? 공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공원, 광장, 수도, 공동구, 하천, 방화, 방풍, 방수, 타방, 방조시설 하는 것들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공공시설 제가 다 쓰진 않았습니다. 이제 위에 1번인 것을 외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이 뭐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의 성격이 다 대체적으로 있습니다만은 더 강한 게 있고 덜한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1번은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2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운동시설이라든가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거 불형이 있으니까 빼버리고 이제 거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불형이 있으니까 빼버리고요. 불형이 있는 것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빼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과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시설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상적으로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주차장, 저수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봐야 돼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말이 없으면 걔는 뭐예요? 공공시설 아니에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과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그것만 이제 주의를 해서 보시고 다른 것들은 앞에 안 붙어도 되고. 불형이 있는 건 이제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토기획부의 용어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용어 정의. 용어는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토지이용 계획 용어 정의 공부했고요.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행위들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이용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이용이라든가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들의 개인적인 개발 행위도 이용 행위에 들어가고요. 그 이용은 이제 우리가 4시간 나누면 맨 뒤시간 4교시째 이제 이용하고 앞에서 이제 계획 관련된 것들 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국토의 계획 중에서 지금 국가 계획하는 거 봤죠? 국가계획은 아래에 있는 토지이용 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근데 기본계획이나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있어요? 도시군 계획 있죠? 도시군 계획. 왜 자꾸 이렇게 쓰느냐면 얘하고 얘는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었죠? 용, 기, 시, 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여기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도 계획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계획이죠? 여기 혹시 아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다음 주에 공부하고 요거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죠. 자, 광역도시 계획은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는 대상이 아니었죠? 이건 너무 넓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죠. 얘하고 동급이지만 너무 좁으니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얘가 대상이 되는 것은 국토계획부. 그래서 시범도시 지정은 구단위로 할 수 있어요. 시범도시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둘 이상을 결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광역도시가 되는 거죠. 광역도시. 광역하게 되면 둘 이상 결합할 때 그랬습니다. 광역도시. 근데 광역도시는 우리 법에서 딱 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현재 우리 법에 있는 그냥 각 행정구역에 따라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이제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번호는 수십 가지지만 내용을 따지면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합니다. 해도 헷갈리고 잘 물어보는 게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것들 내용 다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은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가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용기지도. 여기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추상적인 섞기 너무 많아요, 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특별히 뭐 시험 관해서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정도까지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의 시, 도를 대상으로 할 때, 여기 있는 거. 특방, 별별, 도를 대상으로 할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상급기관인 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시도와 국가는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명령, 통제, 감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가가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국장이 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도 있어요. 언제요? 같은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 광역계획권이 어디 있을 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 지금은 이 표현을 말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는 어려울 때는 제가 둘 이상의 시군을 결합할 때 이랬지만 둘 이상의 시군도 만약에 뭐 가평군과 홍천을 결합한다. 이럴 때는 가평은 경기도고 홍천은 강원도 맞죠?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시군이지만 도와 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같은 도가 아니죠. 같은 도에서 지정할 때는 누가 해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같은 도에 관할고요. 이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 막 지역하고 시험장 들어가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도에 관할구에 있을 때는 이제 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정을 이 사람들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누가 수립해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요. 이 경우에는 시장, 관계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 계획은, 뭐, 이건 좀 이따 밭에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의 적합성, 그 타당성을 위해서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하는 것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야 돼요. 정치적인 것을 조사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정치적인 것을 조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정치 해가지고 틀리게 안 합니다. 그냥 참고 삼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해야 돼요. 꼭 반드시. 이거 없이 어떻게 그 지역의 공간 구조라든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교재 보는 거 아니고 칠판 봐야 돼요. 칠판 보세요. 칠판 보면 교재 나옵니다. 또 교재 다시 읽어드릴 거고 마지막에 또 책임 체크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교수사.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의견 드려야 되겠죠? 의견은 두 가지겠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여기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회죠?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자, 수립할 때도 거치는 절차는 이걸 변경할 때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쳐야 되겠죠? 공청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관계되는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몰라세요. 이들은 시장, 군수 안 들어가 의회만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는 사실은 이제 여기 얘네들이 할 때 하는 것이고 도지사의 경우에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 의견을 듣는 건데 그걸 이제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정리를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해석상 하면 도지사가 할 때 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구별해가지고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 의견만 듣고 시장군수 의견을 안 듣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들어갔는데 그냥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획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안을 세웠어요. 여기는 입안이란 말 없지만 이것도 입안이라고 평가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입안했어요. 근데 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인 절차 받아야 돼요. 자, 시도의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는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승인권자들이 그냥 무작정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행정기관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여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심의도 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결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항상 뭐예요? 심의야, 심의. 심의해야 된다 하는 말 나오면 맞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심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여기에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 그룹에 심의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주 정책에 관한 그런 정책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장관인 것이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심의하는 거예요. 관련된 문제 작년에 나왔어요. 뭐 조정지역 정할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심의한다 그러면 맞다 그러라고 했잖아요. 딱 한 군데서 이제 국토 이용 파트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데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도 심의를 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연장할 때 안 한다 하는 것 딱 한 번 나와요. 거기서만. 그래서 예외적인 것은 이제 외우는 거고 일반적인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통해야 되는 거지. 심의하는가 안 하는가가 우리 책에 수백 군데가 있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와 전혀 무관한 것을 많이 냈다. 그럼 그런 것들은 헷갈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지. 심의. 근데 여기서 이거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 도지사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도에 경기도에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리고 남양주시에도 있고 각 구에도 있어요. 그걸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통칭합니다. 뭐 도시계획위원회 해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승인. 그럼 통보해주겠죠? 승인을 통보해주는 거 이제. 통보는 근데 이런데 굳이 몰라도 돼요. 통보하는 말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통보하는 거 있으면. 그럼 이제 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이제 이걸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숫자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가 부담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필요하면 이제 총정리하면서 뭐 7, 8, 90 정도는 뭐 90 전에는 뭐 한번 총정리해서 한번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뭐 협의도 이제 관계기관 한 30일 이내에 협의 응해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통치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공고 열람하는가?
누가 누구에 통보하는가 이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요. 요약집에 그런 편들이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쓱 읽고 넘어가고 내가 중요하고 한 건 또 마지막에 이제 또 5분에서 10분 정도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할 때 그건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것도 뭐 이제 그거 아닌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나는 뭐 50점만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한 것만 이제 가지고. 근데 그것만 공부해서는 50점이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공부해놓고 그걸 봐야 50점이 나오는 거지, 그것만 외워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여기만 확실히 알고는 되는데 여기도 지문에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항상 국장이 무슨 결정권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면 그냥 맞다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기관들의 업무는 다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지 전혀 독립적으로 handling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개발행위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없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할 거 없어요. 그걸 기억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할 만큼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할 필요 없고 그냥 요청할 수 있다는 맞다 그냥 하세요. 시도지사 요청할 수 있겠죠. 시장 군수도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우리 좀 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달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이제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겠죠. 중장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 이거 기억 안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냥 맞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정하려면 의견도 드려야 되고요. 의견. 그래서 관계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심의해야 되죠. 심의.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얘는 누구예요? 국장이죠.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특히 의견 정치 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뭐 의견 드려야 된다. 관계 의견 드려야 된다 이 말로 그냥 맞다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 블랭크 여기 있는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건 여러분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견 드려야 된다 맞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심의는 뭐 아주 유치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 나오면 틀렸죠. 중앙입니다. 근데 지방도시계 도지사의 경우에 지방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거 틀리게 안 합니다. 그것은 정리하면 이제 요청하는 제도 나오면 맞다 하시고 관계 의견 든다 맞다. 그리고 국장은 누구 어디 심의 거친다 이제 중앙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지문에 나올 수는 있는데 별로 이제 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별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립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국장 도지사 승인하는 것까지. 이제 승인할 때 이거 거친다 하는데 뭐 예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야 되고요. 공청회 해야 됩니다. 공청회. 이렇게 관계 의견 든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 조금 양을 이제 넓혀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고요. 1, 2 여기는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여기도 시장 군수와 누가 수립하겠어요?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국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도지사가 우리가 같이 합시다 요청할 때 직접 필요에 따라 또는 요청에 따라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도 시장군 요청이나 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같이 수립할 수 있다.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중요한데 이건 단독 수립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거나 누가 수립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 얘가 더 중요합니다. 국토교통. 3광이에요. 3광.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3광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했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어요. 3광. 그리고 또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할 수 있어요? 국장이 수립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국가계획 하면 국장이에요.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없어요. 그냥 그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관련돼도 얘네들이 수립하는 거예요. 각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국장이 수립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권의 뭡니까? 그 멸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은 이건 이제 용, 기, 지, 도 뭐 특히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 용도지구 같은 것들도 이제 넓은 지역에 지정할 때 이럴 필요 있을 때는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있을 수가 없고요. 국장이 개입하면 안 돼.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 기본계획은. 여기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국가계획 나왔다면 누구와 연결해야 돼요? 국장, 국가계획.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몇 년 동안 승인 시작 안 했어요. 3년 동안. 또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했다. 또 이렇게 같이 수립했다. 이럴 때 도지사의 경우에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거는 본래 도지사의 업무 영역에서요. 자기가 지정했던 건 자기가 판단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건. 중요도는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신청 제도가 있다.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국장에게.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다시 기간을 정해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조정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조정. 근데 단독 공동은 뭐 지문에 나와도 답이 아닐 거니까 조정제도 있다 이런 정도 보시고 이제 조정을 해주면 조정 결과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된다.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그 이해되면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버리고요. 외우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버려. 근데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외워야 돼요.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고. 왜냐면 이 조정 결과를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또 반영을 안 할 거예요. 강제력을 인정 안 하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됐을 때 조정 결과가. 그럼 또 분란 있고. 그것 조정해줬더니 분란 있고. 또 조정 신청하고. 조정해주니까 또 다투고. 또 조정해주고 의미가 없죠.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조정 결과는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결과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심의 거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얘가 이게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조정한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 심의에서 승인해 주듯이 조정도 이미 그 내용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조정해줬는데 여기서 승인 안 해주겠어요? 내가 조정해준 것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승인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심의도 해야 됩니다. 뭐 중요도는 여기서 지금 본 것 중에 뭐 제일 떨어지긴 합니다만 조정제도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었어요. 광역도시계획 확인하고 10분 쉬겠습니다. 4페이지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국장이 할 수 있죠. 시간이 좀 됐는데 한 7분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확인하고 10분 쉬겠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에 따라서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겠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국장이 정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그럴 땐 누가요?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중장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냥 요청할 수 있다. 이것만 읽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정할 때 관계 의견 드려야 되겠죠?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드려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정 변경하면 통보는 그냥 줄 긋지 마시고 뭐 통보하는구나 이런 정도. 그거는 통보만 읽으셔도 돼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 그럴 땐 누가 수립해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같은 도의 관할구에 수립돼 있다. 속해 있다. 광역계획권이. 그럴 때는 누가 해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도 있었죠?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겠죠. 시장군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5번. 국장 단독 수립.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지났어요? 3년.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럴 때는 국장이 단독 수립하고요. 국가계획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도 국장이 수립합니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도 있었죠? 몇 광? 3광.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도지사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기초사라고 있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이게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라든가 토지라든가 교통에 관한 사항에 조사를 마쳤어요. 그 자료를 다 버리고 다른 토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또 하고 하면 낭비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그 기초사 정보체계에 이 자료를 입력시켜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토지용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사 정보체계인데 옛날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변했지만 지금 몇 년마다 변해요?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이 기초사 정보의 현황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라. 그래서 기초사 정보체계 5년마다 검토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광역 계획은 아직 없는데 이제 광역 계획도 뭐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 있다 이런 말 낼 가능성이 뭐 있긴 있어요. 뭐 출제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게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얘도 뭐 조사 타당성 검토하는 게 옳긴 옳겠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여기 5년 타당성 검토. 여기도 5년 타당성 검토.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반영하려고 이거 하는 거죠.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는 14일 기간에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일 얼마 전까지 공고를 해줘야 돼요? 14일 전까지 공청회 장소라든가 또는 그 내용, 대상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공고를 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가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수계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근데 공청회도 경기도하고 서울 하는데 경기도 서울에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넓으니까 그죠?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가지고 4개로 공청회 장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아주 부담이 되거나 클 때는 우리 공법에서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죠. 분할할 수 있는 거.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구분해서도 할 수 있다. 공청회 광역계획권 단위로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넓다. 서울과 만약에 경기도를 한다 할 때는 부분별로 나눠서 수원에서 하나, 인천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다 이거죠. 경기도는 여러 군데 할 수 있겠죠. 4번 의견 정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관계 의견 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 정리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고 이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없지만 그걸 구별해 가지고 공부할 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럼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관계 의견 듣는다. 맞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요령 알려줄 때 그거 가지고 해야 되지. 나는 강의한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책도 봐야 되지. 절대 안 되고. 다른 강의도 들어야 되지. 절대 안 되고. 제가 한 것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인데 이것도 그냥 줄긋지 마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국장이 이제 의견을 들을 때는요, 지자체 업무에 직접 관련된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럴 때는 시도의사에게 이제 여기 국장이 지가 세웠어요, 계획을. 그럼 이제 의견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기초사의 계획을 수립하려면 의견 들을 때 지가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도의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면 시도의사가 관계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요, 이제. 그래서 국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나있는데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읽어만 보겠습니다. 줄긋지 마시고 줄긋지 말고 혼자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국장은 관계 시도의사에게
도시계획안을 송부하면 관계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해서 국장이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다 이겁니다. 참고자료 그런다 송부, 통보 이런 말 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읽으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줄 긋지 말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지방의회나 시장 군수는 30일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정이 넘쳐서 얼마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요? 좀 늘어져요. 정이 많아서. 60일, 60일 정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는 60일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시도의사는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친다. 그냥 협의, 심의한다. 그 정도 하시고 국장은 중앙도시계획 그 정도. 조정제도가 있다고 했죠? 시도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결과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하는 것은 따로 익명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그럼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렇게 그냥 바로 체계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7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국장이 정한다. 그럼 맞고 불행이 정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환지계획은 불행이 정하는데 여러분들 그거까지 기억할 거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틀리게 안 하니까 대통령령을 정한다. 불행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나 그냥 맞다고 하세요. 맞는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포괄적, 계략적 이것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혹시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 왜 이런 계획인데 포괄적, 계략적으로 하느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장기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구가 조금만 5명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을 또 바꾸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이런 표현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맞다. 10분 쉬셨다가 기본 계획 보겠습니다.